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전쟁 중에서도 사랑이 싹튼다고요. 그렇다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룬 엄청난 업적에 주목을 하지만은 이들도 한편으로는 사람이기에 감정을 느끼고 또 사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독립운동가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은 양우조, 최선화 선생 부부는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임시정부의 피난길 와중에 아이를 낳고 또 육아일기를 남긴 유일한 독립운동가였거든요. 최선화 선생은 정의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전문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당시의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모교인 이화전문학교에서 영문 타자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이었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학교 교수의 소개로 양우조 선생을 만납니다. 양우조 선생은 미국 유학파 출신의 임시정부 의원으로 임시정부의 자금을 모집하고 유학을 꿈꾸던 청년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지원하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잠깐 고국을 방문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양우조 선생이나 최선화 선생 두 분 다 미국이란 공통점이 있었기에 굉장히 이야기가 잘 통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양우조 선생이 상해로 돌아가서도 두 사람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나갔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사실 이건 최선화 선생에겐 대단한 선택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미국 유학을 통해 펼쳐질 밝은 미래를 던져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와 유학파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남편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래서 최선화 선생은 우선 상해 간호전문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유학을 명분으로 일제히 감시를 떠나 상해로 갑니다. 학교는 사실 반년 만에 그만뒀죠. 애초에 간호전문대는 중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김구 선생의 주례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광저우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은 그해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임시정부와 함께 그 두 부부는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 임시정부의 이동 와중에 창사시에서 첫 딸인 제시를 낳았고 한 권의 노트에 제시일기란 이름으로 두 사람의 육아일기를 공동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이 일기는 당시 시대상과 임시정부의 상황에 대해 담겨 있으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마음 또한 잘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가 크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국어나 영어는 발음도 잘 못하지만은 중국어는 발음도 좋은 걸 보고 걱정했다는 사소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양우조 선생은 임정활동에 힘쓰고 최선화 선생은 재건 한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하면서 임정의 살림살이를 담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육아도 맡았고요. 양우조 선생은 부인인 최선화 선생을 보면서 나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본토에서 교편을 잡고 있거나 미국 유학생으로 학문에 전념했을 텐데 여기서 온갖 시련을 겪고 있다 라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어요. 최선화 선생은 선생대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후회 없이 독립운동가 양우조 선생 그리고 딸인 제시와 제니에게도 온 힘을 다했고요. 두 분의 사랑이 끈끈하게 서로를 연결해서 독립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죠. 독립운동가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안창호, 이혜련 선생 부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구세학당을 졸업하고 왔을 때 선생의 조부가 훈장의 큰딸과 약혼한 상태라고 통보를 했어요. 이때 안창호 선생은 혼약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당사자의 의사가 무시되었고 약혼 상대인 이혜련 선생에게 신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결국 이혜련 선생에게 신교육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동생과 함께 이혜련 선생을 서울로 데려와 정신여학교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혜련 선생도 여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이후에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김필례, 김순애, 김마리아, 차경신 선생 등과 만나서 친구가 되었고요. 안창호 선생은 그 사이에 국내에서 교육자로서 활동을 하지만은 한계를 느끼고 교육학과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들은 이혜련 선생은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첫 번째 한인 부부가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초기엔 학교를 다녔지만은 미국 한인 조직과 신민의 활동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학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전념하게 됩니다. 특히나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기로 했을 때 이혜련 선생은 당신은 애국자여 영걸의 인물로서 국가에 속한 사람이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로 마음 놓고 활동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은 비록 조부의 일방적인 혼약이었지만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힘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지에 감명을 받았고 지원하고 뒷받침이 되어준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간의 사랑이자 뜻을 함께한 동지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혜련 선생은 자식을 키우고 미국 한인들의 데모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해서 송금하면서 뜻을 함께한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혜련 선생의 헌신과 지원이 있었던 덕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이 사랑의 방식이기도 했고요. 안창호 선생이 일본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었을 때 이혜련 선생은 자녀들을 데리고 면회를 가겠다고 전보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보를 처음 받았었을 때 안창호 선생은 매우 기뻐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의 생활과 환경을 걱정하여 오지 못하게 만류했죠. 결국 안창호 선생은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별세하고 맙니다. 이렇게 안창호 선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혜련 선생은 계속 독립운동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그걸 임시정부와 운동가들에게 송금하고 지원했던 거죠. 두 사람의 자녀들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자진 입대해서 항일 운동을 이어나갔고요. 이 외에도 독립운동과 함께 부부이연을 맺고 함께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많습니다. 시간상 다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죠. 독립운동가들의 사랑을 살펴보면 뭐랄까요? 사랑에는 참 다양한 형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우조 최선화 선생처럼 지금도 있을 법한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안창호 이혜련 선생처럼 비장하고 동지적인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공통적인 모습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지금 같은 평화시대의 사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사랑도 그 근본은 지금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보훈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